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언론은 최근 특별기획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분데스리가의 시대를 연 이는 차범근, 프리미어리그의 시대를 완성한 이는 손흥민이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돌풍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계보를 증명했다. 영국 언론 역시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단순히 한 명의 외국인 선수로 보지 않는다. 그는 차범근으로부터 이어진 전설이다. 오늘 우리는 두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 축구가 어떻게 전설의 길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그 신뢰의 유산이 어떻게 미래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1978년 가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낡은 가방 하나와 얼마 되지 않는 독일 마르크를 쥔 한 청년이 조용히 터미널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름은 차범근. 당시만 해도 유럽 무대에 아시아 선수가 발을 들이는 일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세관에서 첫 번째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차범근의 가방에서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신 고추장이 새어나왔거든요. 독일 세관원이 빨간 액체를 보고 이게 뭐야? 라며 의심했지만 직접 맛보고 나서 스파이시, 굿 하며 통과시켜줬다고 하네요. 차차 뭐라고? 그들은 머뭇거렸지만 곧 더 쉬운 별명을 찾았습니다. 차붐. 그의 슈팅이 마치 대포알처럼 터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숙소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집주인 할머니가 차범근이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 청년이 매일 그런 빨간 걸 먹어도 괜찮을까? 라며 걱정하셨거든요. 차범근은 독일어를 몰라서 굿 하며 엄지척만 해댔는데 할머니는 차범근을 매운 걸 좋아하는 용감한 동양 청년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첫 훈련장에서도 언어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코치가 차범근, 내 포지션은? 이라고 물었는데 차범근은 당황하며 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어로 네는 아니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나서는 모두들 웃었다고 합니다. 첫 경기, 관중석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동양인이 정말 축구를 할 줄 알까? 하지만 휘슬이 울리자 의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의 오른발에서 날아간 공은 대포알처럼 골망을 흔들었고 독일 언론은 다음 날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온 청년 독일의 밤을 흔들다. 그의 축구는 마법이었다. 골을 넣고 난 후 차범근의 세레머니가 화제였습니다. 정중하게 양손을 모아 인사하자 한 독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저 친구처럼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군요. 그런데 그 손자가 집에서 차범근 흉내를 내다가 너무 깊게 절해서 앞으로 넘어졌다는 귀여운 일화도 있었죠. 경기 후 차범근에게 도착한 건 고국의 전보 한 장이었습니다. 범근아 잘했다. 온 나라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그 짧은 글귀는 그 어떤 기사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차범근의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동네 이발소 아저씨는 차붐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젊은이들 차범근처럼 멋지게 깎아줄게 라고 했지만 정작 차범근이 어떤 머리인지 몰라서 그냥 짧게 깎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청년들이 아저씨, 차범근이 진짜 이런 머리예요? 라고 물으니 모르긴 뭘 모르냐. 축구 잘하는 머리로 깎아준 거야. 라며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차범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는 꿈이자 희망,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작은 카페와 공장에서, 한국의 골목과 학교에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한 동네에서는 차범근이 독일에서 소시지만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범근이가 영양실조 걸리겠어 하며 김치를 독일로 부치려고 우체국에 몰려갔지만 직원이 독일까지 가면 다 상해요. 라며 말렸다는 훈훈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차붐이 또 골을 넣었다고 하더라.
TV가 없던 집에서는 라디오 앞에 모여 상상으로 그의 플레이를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있단다.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에서 축구로 이름을 떨치고 있단다. 동네 다방에서도 매일 차범근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차범이 어제도 골 넣었다 하며 자랑스러워했는데 한 아저씨가 차범근이 독일 맥주도 잘 마신다더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모두들 축구선수가 맥주를 왜 마셔? 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방 사장님까지 우리 동네에서 차범근 같은 사람 나오면 좋겠네. 라며 거들었다고 하네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차범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차범 하고 외치며 공을 3개 차면 다른 아이들이 으악 하며 넘어지는 놀이였죠. 심지어 선생님까지 참여해서 함께 넘어지며 웃었다고 하네요. 한 아이가 선생님, 우리도 차범근처럼 독일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나라의 자부심이 되었고 한국 축구의 첫 번째 전설이 되었습니다. 1997년 강원도 춘천의 작은 운동장. 5살 손흥민은 아버지 손흥정의 손을 꼭 잡고 낡은 축구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시원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게이트볼을 하며 야, 공이 저리로 하고 떠들고 계셨죠. 흥민아 아빠가 어렸을 때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계셨단다. 독일에서 아시아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떨치신 분이지. 꼬마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그분이 얼마나 잘했는데요? 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단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라운드에서 영웅이 되었던 거야. 근처에서 게이트볼을 하던 김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차범근 이야기 하나? 그분 정말 대단했지. 그런데 박할아버지가 김영감, 차범근이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고 태클을 걸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 자랑이지. 하며 귀여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왔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화면 속 차범근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폭발적인 슈팅, 거침없는 돌파. 어린 손흥민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다가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세계 찬다.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범근이 참 잘생겼구나 하시며 뿌듯해하셨고 어머니는 저렇게 세게 차면 아프지 않을까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손흥민은 TV 앞에서 아빠, 저 아저씨 다리가 로켓 같아요. 라고 말해서 온 가족을 웃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흥민아, 차범근 선수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분이야. 아시아 사람도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신 분이지. 그 말은 꼬마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심었습니다. 그 후로 손흥민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을 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운동장으로 달려가 친구들이 집에 가자고 해도 조금만 더 하며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 부를 때까지 작은 책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찼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흥민아, 왜 이렇게 축구만 해? 게임도 하자. 라고 했지만 손흥민은 나는 차범근 아저씨처럼 독일에 갈 거야. 라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독일이 어디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요. 학교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손흥민이 축구 선수요. 독일에 가서 차범근처럼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자 옆에 앉은 철수가 선생님, 독일 사람들은 소시지만 먹어요?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해서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죠. 동네 문구점 아저씨도 손흥민의 열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 축구공을 선물하며 흥민아, 열심히 연습해. 차범근처럼 유명해지면
우리 동네 자랑이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아저씨, 그럼 나중에 사인해 드릴게요. 라며 순진하게 대답했죠. 어느 날 저녁 손흥민은 당차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도 차범근 아저씨처럼 독일에 갈 거야. 순간 식탁 위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혹시 정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흥민이가 그렇게 되면 할머니가 독일까지 응원하러 갈게라고 하시자 할아버지는 여보, 독일이 얼마나 먼데?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뭐. 라는 할머니의 당당한 대답에 온 가족이 웃었죠. 이웃집 박아줌마도 흥민이가 축구선수 된다고. 그럼 TV에 나오겠네. 라고 했는데 손흥민이 아줌마 축구선수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라고 정정해서 웃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아들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흥민아. 노력하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 그 무렵 텔레비전에서 차범근의 인터뷰가 나올 때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귀 기울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차범근은 짧게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 인터뷰를 본 후 손흥민은 아빠, 차범근 아저씨한테 편지 쓰면 답장 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바쁘실 테니까. 그럼 나중에 독일에서 직접 만나서 인사드릴게요. 그 당찬 모습에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도 가끔 운동장에서 손흥민의 연습을 지켜보며 저 꼬마 정말 열심히 하네. 혹시 몰라 진짜 차범근 같은 선수가 될지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린 손흥민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꿈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손흥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범근 아저씨, 저도 꼭 독일에 갈 거예요. 그 작은 다짐이 훗날 세계를 놀라게 할 큰 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008년 여름 16살 손흥민은 인천공항에서 홀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장 앞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건네며 애써 웃었습니다. 흥민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차범근 선배님도 혼자 여기 오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어 모르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했고 할머니는 우리 흥민이가 저렇게 멀리 가서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하지만 손흥민은 차범근 선배님도 처음엔 독일어 모르셨을 거예요 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독일 할아버지가 손흥민이 한국 축구 잡지를 보는 모습을 보더니 축구? 라고 물어봤거든요. 손흥민이 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영어로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아, 차범근 이라며 엄지척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손흥민은 차범근 선배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다고 하네요. 그렇게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손흥민의 귀에 어색한 독일어가 들려왔습니다. 룸메이트는 독일 아이였지만 HALLO라는 인사 외에는 어떤 말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어의 벽은 높았고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룸메이트인 마르코는 친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칫솔을 찾느라 투스브러시 라고 외치자 한스는 자네브리스테 라고 독일어로 정정해 주었죠. 그런데 손흥민이 독일어 발음을 따라 하려다 짜네브리스테 라고 말하니 한스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니야, 짜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비르 마이너스 스테. 결국 이 단어 하나 배우는데 30분이나 걸렸다는군요. 다음 날 첫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치는 독일어로 지시를 내렸지만 손흥민은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아이들을 눈으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들려오는 속삭임. 야, 저 아시아 애는 뭐야?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조롱 섞인 시선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첫 훈련에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코치가 링크스 라고 소리쳤는데 손흥민은 영어 링크인 줄 알고 다른 선수와 손을 잡으려 했거든요. 독일 아이들이 하하, 링크, 링크 하며 웃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왼쪽으로 뛰라는 뜻이었다는 걸 알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코치 슈미트는 손흥민을 따로 불러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 링크 민즈 레프트 레처스 민즈. 와이트, 손흥민은 열심히 메모했지만 독일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범근 선배님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외로움은 차가운 공기처럼 방 안을 맴돌았고 마음속에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파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었고 훈련에서는 패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미 오래 함께한 독일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늘 외톨이처럼 남았습니다. 식당에서도 소통의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독일 음식 이름을 모르다 보니 늘 디스플리즈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슈바인 하세 돼지 족발을 가리켰는데 음식을 받고 보니 거대한 돼지다리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깜짝 놀라 오마이갓 을 외치자 옆에 있던 독일 아이가 마인갓 이라고 독일어를 가르쳐주며 웃었다고 하네요. 기숙사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샤워실에서 독일 아이들이 농담을 할 때마다 손흥민은 혼자 어색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뭐라고 해? 라고 물어봐도 독일어로 설명을 들으면 더 혼란스러웠죠.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저녁 손흥민은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친구도 없고 독일어도 모르겠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흥민아, 차범근 선배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단다. 처음엔 누구나 힘들다고. 하지만 축구공 하나로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전화통화 중에 어머니도 걱정을 쏟아내셨습니다. 흥민아, 밥은 잘 먹고 있니? 독일 음식이 입에 맞아? 엄마, 독일 음식은? 그냥 그래요. 김치가 그리워요. 아이고, 엄마가 김치라도 보내고 싶은데. 결국 다음 주에 한국 라면을 보내주겠다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한참 걸렸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가슴에 불씨를 심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날부터 더욱 강하게 훈련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쉴 때도 그는 홀로 공을 찾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축구로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차범근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공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에서 손흥민이 멋진 프리킥을 찾아 독일 아이들이 굿, 굿 하며 박수를 쳤거든요. 마르코도 너 정말 잘한다 라며 엄지척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일기에 썼습니다. 차범근 선배님, 오늘 처음으로 독일 친구들이 박수 쳐줬어요. 아직 언어는 어렵지만 축구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선배님처럼 저도 꼭 해낼 거예요. 기숙사 복도에서 마프코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내일 같이 독일어 공부할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진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똑같았거든요. 2015년 8월 28일 런던 토트넘 호스퍼 훈련장에서 손흥민은 새 유니폼을 건네받았습니다. 등번호는 7번.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베컴, 호날두 같은 세계적 슈퍼스타들이 입었던 바로 그 번호. 이제는 자신이 그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유니폼을 받아든 순간 손흥민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키트 매니저 아저씨가 You OK? 라고 물었을 때 손흥민은 Yes, very good 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영어가 버벅거렸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며 넘버 7 is special here. 굿럭 이라고 격려해줬죠. 하지만 영국 언론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3천만 파운드. 토트넘이 돈을 낭비한 게 아닌가?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는 다르다. 아시아 선수가 버틸 수 있을까? 익숙한 선입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영국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토트넘이 또 도박을 했다. 3천만 파운드면 검증된 영국 선수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다른 기자는 아시아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몸싸움을 견딜 수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첫 훈련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What's your nickname? 이라고 물었는데 손흥민이 저스트 손이라고 대답하자 해리 케인이 No, we need something special 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팀 동료들이 여러 별명을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손이었다가 나중에는 손세이션이라는 창의적인 별명도 나왔다고 하네요. 첫 경기는 토트넘의 홈구장 화이트 하트레인. 6만 관중이 숨죽인 채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올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던 순간 후반 70분. 코치가 외쳤습니다. 고. 벤치에서 일어선 손흥민을 본 한국 팬들이 경기장 한쪽에서 손흥민을 외쳤습니다. 옆에 앉은 영국 할아버지가 저 아시안 보이를 응원하는 건가? 라고 물으니 한국 팬이 히즈 베리 굿 플레이어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웰 레츠씨 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죠. 손흥민이 몸을 풀며 그라운드로 들어서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범근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축구로 말하라. 그날은 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 개인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서툰 영어를 틈틈이 익혔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새벽 훈련을 하던 손흥민을 본 청소부 아저씨가 You are here very early 라고 말했는데 손흥민이 I want to be best player라고 대답하자 아저씨가 굿, 애티튜드, 레드 라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청소부 아저씨는 매일 손흥민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팀 동료들이 농담을 할 때마다 손흥민은 What does it mean? 이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동료들이 설명해 주다가 나중에는 소니스 잉글리쉬 레슨 타임 이라며 아예 시간을 정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 손흥민은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폭발하듯 환호했습니다. 소니. 그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의 세레머니가 화제였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본 영국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저 친구 참 겸손하네. 너도 저렇게 인사해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골을 넣지도 않고 집에서 세레머니만 따라하다가 넘어져서 온 가족이 웃었다는 훈훈한 일화도 있었죠. 영국 팬들은 그를 쏜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앞에 붙은 친근한 애칭, 거기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생활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펍에서도 손흥민이 화제였습니다. 저 한국 선수 생각보다 괜찮네. 맞아.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잘하더라. 한 펍 주인은 쏘니 스페셜이라는 메뉴까지 만들었는데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함께 파는 세트였다고 합니다. 물론 정작 손흥민은 그런 메뉴가 있는지도 몰랐지만요. 그는 꾸준히 득점을 쌓으며 득점왕 경쟁에도 뛰어들었고 토트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범근이 독일의 문을 열었다면 손흥민은 영국의 하늘을 날고 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활약 때문에 온 가족이 새벽에 일어나 경기를 보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아버지는 손흥민 때문에 우리 집이 새벽형 인간이 다 됐어라며 웃었고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가 저렇게 잘하니까 기분 좋잖아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런던의 한국 식당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손흥민 골 축하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한국 음식을 10% 할인해주는 이벤트였는데 영국 손님들도 Why 디스카운트 투데이? 라고 물어보면 코리안 플레이어 스쿼드 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등번호 7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영국 전역에 각인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굿즈샵에서는 쏜 세븐 유니폼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시아 선수 유니폼을 누가 사겠어? 라고 생각했던 직원도 나중에는 SON7 유니폼 재고 더 주문해야겠어. 라며 바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느 영국 할아버지는 손자 생일 선물로 SON7 유니폼을 사주면서 이 선수는 정말 특별해. 할아버지도 응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2019년 10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한국 축구 100년사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두 세대를 대표하는 전설의 만남이었습니다. 독일의 차범근과 영국의 소니 손흥민. 한 무대 위에 두 이름이 나란히 서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행사장 앞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30대 아들과 함께 기다리시면서 차범근을 직접 본다니 꿈만 같네라고 말씀하시자 아들이 아버지, 손흥민도 온다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친구도 우리나라 자랑이지 하며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입장하는 관중들의 모습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커플이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야라고 설레하고 있고 중년 아줌마들은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을 직접 본다니 라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빠, 차범근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손흥민의 선배님이야 라고 설명해주는 미소 짓게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차범근.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차붐, 을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겁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한 할아버지는 우리 때 영웅이야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옆에 앉은 손자가 할아버지,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보니 기쁜 눈물이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차범근은 마이크를 잡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축구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아줌마가 우리 차범근이 말도 참 잘한다라고 속삭이자 옆 아줌마가 역시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팬들은 일제히 손흥민, 을 외치며 체육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곧장 차범근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숙이 90도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선배님, 오늘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 모습을 본 중학생이 친구에게 손흥민도 저렇게 예의 바른 애라고 말하자 친구가 당연하지, 예의는 기본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도 참 괜찮네라며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그 인사에 차범근의 눈빛도 젖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자랑스럽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체육관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관중들이 보였습니다. 세대의 경계를 넘어선 감동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이런 모습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됐구나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앉은 딸이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하니 괜찮아, 기쁜 눈물이야 라고 웃으셨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차범근 선배님, 손흥민 선수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차범근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혼자 열었던 작은 문을 손흥민 선수가 큰 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관중석에서 우아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저런 말 정말 멋있다라고 속삭이자 우리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저렇게 해주자라는 답이 돌아왔죠. 손흥민도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선배님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선배님을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뒤쪽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봐라. 저게 진짜 어른의 대화다라고 말하자 아빠도 저렇게 멋있게 말해봐라는 아들의 말에 주변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현재, 선배와 후배,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잠실 체육관은 그날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관중들은 모두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오늘 정말 좋은 구경했네라며 손자와 함께 나가셨고, 젊은 커플은 우리도 저런 멋진 사람이 되자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며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분은 사진도 못 찍었는데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라고 말했고, 대학생들은 이런 게 진짜 레전드 만남이지라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SNS에는 후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세기의 만남을 직접 봤다. 눈물나게 감동적이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한눈에 봤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박수치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2023년 유럽 무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김민재가 당당히 주전 수비수로 서 있었고, 영국 울버햄프턴에서는 황희찬이 거침없는 돌파로 골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강인이 빛나는 재능으로 유럽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김민재를 보는 팬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독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저 한국 선수 정말 든든해 보이네라고 말하자 손자가 할아버지, 한국 축구 선수들은 다 잘해요. 손흥민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는 그 빠른 친구. 라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황희찬을 둘러싼 재미있는 일화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펍에서 영국 아저씨가 저 한국 선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니 옆에 앉은 청년이 황희찬이에요. 발음하기 어려우면 그냥 황이라고 하세요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황희찬, 맞나? 라며 열심히 연습했다는군요. 그들의 인터뷰에는 늘 공통된 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손흥민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차범근 선배님입니다. 김민재의 고백이었고 황희찬도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차범근 선배님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배님의 경기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두 분을 떠올리며 버팁니다. 프랑스에서도 이강인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한국 선수들은 왜 이렇게 예의 바른가? 라고 물었더니 이강인이 우리는 선배님들을 보고 배웠어요 라고 대답해서 기자를 감동시켰다고 하네요. 한국의 유소년 축구 교실에서도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메시요, 호날두요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망설임 없이 외칩니다. 손흥민이요. 한 축구 교실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치가 손흥민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먼저 차범근 아저씨처럼 독일어부터 배워야 해요. 라고 대답해서 모두가 웃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이는 그리고 영어도 배워야 해요. 손흥민 형이 영국에서 뛰니까 라며 덧붙였다고 하네요. 부모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유럽에 보낼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터무니없는 꿈처럼 들렸을 말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차범근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손흥민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매일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연습해요. 그런데 차범근 할아버지 이야기도 찾아서 보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왜 차범근도 봐? 라고 물어보니 손흥민 형의 선배님이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축구학원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 원장은 요즘 아이들이 독일 갈 거예요. 영국 갈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인데 라고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한 축구 아카데미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오는 유소년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차범근의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 한국 소년이 와서 독일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 차범근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축구했으니까 독일어 배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의 축구 관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와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차범근도 꼭 언급하더라고요. 두 선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와요. 한국에서는 차범근 손흥민 축구교실이라는 이름의 학원들도 생겨났습니다. 한 학원 원장은 이름만 봐도 아이들이 좋아해요. 진짜 차범근하고 손흥민이 와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라며 웃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들의 축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된다면서요? 그럼 차범근처럼 독일도 가는 건가요? 라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한국 축구는 이제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우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보는 끊기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한 명이 골을 넣고 외쳤습니다. 나는 손흥민. 그러자 다른 아이가 나는 차범근.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차범근도 알아? 라고 물어보니 당연하죠. 손흥민의 할아버지잖아요. 라고 대답해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축구의 DNA는 세대를 넘나들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독일의 축구 전문지 키커는 눈길을 끄는 특별 기획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롬차 투 손더 코리안 풋볼 레볼루션. 독일 편집부에서는 이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테랑 기자가 차범근을 기억하는 독자들이 얼마나 될까? 라고 걱정했는데 젊은 기자가 제 할아버지도 차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전설이죠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기사는 차분히 시작했습니다. 1978년 차범근이 독일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조용한 동양 청년이 독일 축구사에 한 획을 그을 줄은. 그리고 40년 후 그의 후배 손흥민이 영국을 정복하리라는 것도. 이 기사가 나간 후 독일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독일 할아버지는 차범을 직접 봤는데 정말 대단했다. 그런데 손흥민도 그만큼 훌륭한 애라고 댓글을 달았고 젊은 독자는 한국 축구의 역사를 처음 알았다. 정말 흥미롭다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차범근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손흥민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깜짝 손님이 아니라 축구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가디언 편집부에서는 이 기사를 쓰기 위해 특별히 한국 축구 역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차범근이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 동료들을 위해 설명하느라 힘들었다고 농담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기자들이 차범근의 팬이 되었다고 하네요. 스페인의 마르카는 한층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개별 선수의 재능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 차범근의 DNA가 손흥민을 거쳐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마르카의 한 칼럼니스트는 처음에는 한국 축구 DNA라는 표현이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차범근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걸 알고는 소름이 돋았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역시 주목했습니다. 세리에어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 모두가 차범근과 손흥민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축구 문화 전승이다. 가제타의 편집장은 이탈리아 독자들은 보통 자국 축구에만 관심이 있는데 한국 축구 기사가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음에는 일본 축구도 다뤄달라는 독자 요청까지 들어왔다고 하네요. 프랑스 레키프는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진짜 힘은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다. 그 시작은 차범근이었고 지금은 손흥민이 그 불꽃을 이어가고 있다. 레키프의 기자는 이강인을 인터뷰하면서 프랑스 선수들과 뭐가 다른가? 라고 물었는데 이강인이 우리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라고 대답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 SNS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차범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나는 소니를 보고 있다. 다음은 무엇을 보여줄 거냐, 한국? 또 다른 팬은 짧게 남겼습니다. 차범 시대를 받고 이제 소네 시대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기다려진다. 독일의 한 팬은 우리 할아버지가 차범근 경기를 직접 보셨대요. 그때 정말 대단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손흥민도 그만큼 멋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국 팬은 손흥민 덕분에 차범근도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옛날 영상 찾아봤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반응했죠. 프랑스의 젊은 팬은 이강인이 인터뷰에서 차범근, 손흥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동받아요. 이런 게 진짜 멘토십 아닌가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욱 확고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우연이 아니다. 차범근이라는 씨앗이 손흥민이라는 나무로 자라 이제는 숲을 이루고 있다. UEFA의 한 관계자는 한국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차범근과 손흥민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나라의 축구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 직원은 요즘 한국에서 오는 유소년들을 면접할 때 재미있는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모두 손흥민 같은 선수라고 답하는데 차범근도 꼭 언급한다. 정말 신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다르다. 개인의 성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의 뜻을 이어간다는 사명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본 한국 축구 팬들은 뿌듯해했습니다. 한 팬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 축구의 가치를 외국에서 먼저 알아봐주네라고 댓글을 달았고 다른 팬은 차범근부터 지금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축구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서울에서 열린 한 축구 포럼. 그곳에서 저는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세 세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차범근, 손흥민, 그리고 이제 막 유럽 무대에 발을 내디딘 젊은 유망주들. 포럼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차범근도 보고 손흥민도 본다니 꿈만 같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20대 대학생들은 와 레전드들이 한자리에 라며 설레어하고 있었죠. 입장할 때 한 중학생이 아버지에게 아빠, 저기 앉은 분 중에 누가 차범근이야?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왼쪽에 앉으신 분이야 라고 알려주자 중학생이 진짜 전설이네 라며 신기해했다고 하네요.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힘,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범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믿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길을 믿고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관중석에서 아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역시 차범근이야, 말도 깊이가 있어라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고, 대학생은 저런 철학이 있으니까 전설이지라며 끄덕였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선배님이 보여주신 길을 믿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후배들이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항상 진심으로 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관중들이 우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친구에게 손흥민 진짜 멋있다. 저런 마음가짐이니까 성공하지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자리한 한 젊은 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유럽에서 뛸 수 있는 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차범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도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한 중년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저런 모습 보니까 정말 감동이야라고 말씀하셨고, 옆에 앉은 딸이 엄마도 우시네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작은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문을 큰 길로 넓혀주었고, 이제 여러분이 그 길을 더 멀리, 더 넓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간 포럼장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범근에서 시작된 한국 축구의 계보가 손흥민을 거쳐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로 이어진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박수가 끝난 후 한 고등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저도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차범근 선배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노력하세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세요. 그 대답을 들은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버지는 저런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아이도 축구를 시켜봐야겠네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인성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지라고 맞장구 쳤다고 하네요. 포럼이 끝나고 나서 관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자리에 와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겼어라며 웃으셨고, 대학생들은 SNS에 올려야겠다며 흥분해 있었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40년 넘게 차범근이 쌓아온 신뢰, 영국에서 10년 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지금 새 세대가 이어받아 더 크게 키워가는 정신.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한국 축구를 만들었습니다. 포럼장을 나서면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오늘 본 게 진짜 교육이야. 저런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 아들도 네, 아빠. 저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잘해줄게요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이가 공을 차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가슴 속에도 차범근과 손흥민의 이야기가 작은 꿈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누군가의 선배가 되어 또 다른 후배들에게 길을 내줄 날이 오겠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포럼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 아이들한테 들려줘야겠어라는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한 젊은 직장인은 전화로 친구에게 진짜 감동받았어. 너도 다음에 이런 행사 있으면 꼭 와봐라고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 것이 아닐까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신뢰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에서 손흥민으로, 그리고 또 다른 미래로. 그날 밤 뉴스에서도 이 포럼이 보도되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만남, 신뢰로 쌓아 올린 한국 축구라는 제목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게 진짜 롤모델이다. 우리나라 축구 정말 자랑스럽다는 글들이 넘쳐났죠.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진심의 이름이 바로 차범근에서 시작되어 손흥민으로 이어진 한국 축구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